8월 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한 뉴스가 좀 있었고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야기 있고요. 원래 오늘 발표하려고 그러다가 좀 잡음이 있어서 좀 발표를 좀 미뤘죠. 일단은 뭐 삼성 같은 경우 AI, 5G, 바이오, 반도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삼성 스마트 공장을 3차 협력서까지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몇 가지 규제에 대해 말이 있었고, 평택 공장 전력 문제, 뭐 외국인 투자 문제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고요.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뭐 그 내용은 삼성에 달려 있지만 발표할 내용이나 시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한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이제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말을 했고요. 여기 보면 EUV 개발 라인을 방문해서 임직원들을 좀 격려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전에 EUV 라인 같은 경우는 2020년 시작됐는데 한번 이게 언제야? 7월 31일이구나. 그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EUV 라인으로 좀 바뀌면서 그 장비들이나 이 소재 부분이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안 보셨던 부분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유튜브 안에 있으니까요. 내용 보시고요. 그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이 장기전 대비한다. 중국,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 대비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요. 원래는 처음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적어도 중간선거 전에는 11월 전에는 뭐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지배적이었는데 조금씩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좀 기울면서 그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전에 그냥 시진핑 같은 경우도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존 디레버리징 정책에서 벗어나 유동성 확대로 선회하는 게 골자다라는 코멘트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진성TC나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내수주 중국 내수주 부분으로 주가가 좀 좋은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요 7월 말에 한번 레포트 나왔던 거죠. 미국 중간선거와 무역전쟁 중간선거가 변곡점이 될까? 뭐 그런 타이틀로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레포트 상에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는 선거구가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그게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선거에도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좀 길고 있는 것 같아요. 월가 TSMC 바이러스 오염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제한적 충격 줄 것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뭐 제한적 충격이라는 부분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뭐 BH나 오일드 관련주도 어차피 지금 시장이 좀 국내 주식이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같이 내려온 부분도 있었겠지만 하여간 TSMC 주가는 0.6% 정도 그 정도 하락한 선에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오늘 또 아까 말씀을 좀 드렸죠. 중국 MLCC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풍화국가 주가는 뭐 2.17% 장중에는 2.17% 2%대 하락을 보이다가 장 마감은 1.72%로 좀 마감을 했고요. 다른 관련주들은 무라타 1.15%. 국내 증시보다는 좀 하락폭이 좀 적고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뭐 그 저가용 중국과의 뭐 대만 쪽은 중저가 부분이다 보니까 저가용 MLCC에만 국한된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주력 제품 생산하는 야게오, 화신 등 대만 MLCC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하이엔드급 고가용 MLCC를 차지하는 그 삼성전기나 무라타 등 우리 글로벌 MLCC 업체는 뭐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판단된다. 이런 코멘트네요. 근데 지금 가끔씩은 주가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가 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8월 6일부터 이제 오늘
이란의 달러 매입이 제재되고 이란의 귀금속 거래가 제재되고요. 이란의 알루미늄, 철강, 석탄 거래가 제재되고 리알화 거래, 채권 발행 제재 등의 제재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11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이게 석유 관련 부분이거든요.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이래가지고 국제유가 쇼크 현실로 투자자를 원유 베팅 대폭 축소, 중국이 미국산 외문시 WTI가 더 큰 충격을 예상된다. 이런 소식이 좀 있고요. 지금 얘기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제한을 지금 거절하게 상태라서 지금 만약에 미국이 지금 11월 4일까지는 이제 이란산 원유 수입 관련된 큰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면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해결될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생산 지역에 따라서 미국 서부산 텍사스유를 WTI,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 중동산을 두바이유로 구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그라스버그 그 광산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리광산인데 지금 채굴 기술 문제로 이제 생산 목표치를 낮춘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기술적 문제로 내년 생산량을 약 30만 톤 정도 더 줄일 것으로 좀 예상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전 세계 전기동 시장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는데 이게 지금 미국 프리포트 맥모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오늘 어제 전일 1.81% 금요일날 상승했고요. 이게 지금 그라스버그 광산 몸체 바디라고 얘기하는 건데 곧산 이게 노두 광산 노두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게 6월달에 나왔던 뉴스에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게 해상 풍력 설비의 구리 집약도가 높은 편인데 메가와트당 평균 9톤의 구리가 소요된다고 하고요. 그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비 한 평균 3.6배라는데 보통 한 20km 정도 일반 자동차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 근데 15km? 하여간? 그러면 배터리 사이즈가 커지면서 구리 사용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순수 전기차 SUV에 들어가는 구리량이 100kg이 된다네요.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300kg. 이런 영향으로 전기차 생산이 좀 늘어날수록 이제 구리에 대한 그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나는데 전기차에서 나온 구리 수요 기존 332만 톤에서 12만 5천 톤 주간 343만 5천 톤을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결국엔 구리가 중기적으로는 구리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류의 기사거든요.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 6월 7일 7,255톤 달러를 지금 고점으로 지금 6,166달러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이 주가 구리 가격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에어 면허 취소 관련해서 2차 청문회가 좀 있었고요. 결론은 안 났고 한 1, 2주 뒤에 3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그때 좀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아직 3차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히지 않았다네요. 레포트 관련해서는요. BH 레포트가 있었고요. 매출액이 부진했던 이유는 국내 고객에서 플래그십 모델형 공급 물량이 적었고 이에 따라 수익성도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고 물량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러죠. 3분기와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일시적은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이 레포트는 그 전보다 조금 더 상향을 했네요. 매출액 추정을. 그 금호석유에 대한 레포트가 있어요. 오늘 금호석유가 주가가 좀 많이 좀 내려간 것 같은데, 7.69% 하락했네요. 그 동원 FMB에 대한 레포트가 있었고 요즘 참치 허가가 요거 관련해 가지고 2분기 참치 투입하고는 톤당 1,700달러로 소폭 높았다고 하지만요. 원가적 부담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환율 효과 부분으로 그 참치 허가는 최근 1,400 달러 톤퍼를 유지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도료산업 해가지고 도료산업 산업 레포트가 있었고요.
도료 수요는 계속 성장한다. 판가 인상이 시작됐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전환이 빨라진다. 그 텔레칩스 레포트가 있었는데 오늘 그 실적이 금요일날 장마하고 났던 것 같은데 시간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인데 매출액은 좀 줄었는데 이익성 부분이 좀 개선돼 가지고 아마 갭 상승 시작했다가 조금 마이너스로 좀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좀 관심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는 좀 이게 좀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체크하고 있었는데 이후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84% 하락했네요. 예, 이상 마치고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